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와이의 박미입니다. 이른 아침이고요. 제가 이제 운동하러 나가기 전에 제가 서 있는 곳은 저희 동네 워드 빌리지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제 좀 깔끔하게 동네가 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도로도 다시 뭐 이것저것 사람 걸어 다니는데도 정리하려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그러는 동안에 공사가 정말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좀 이제 깔끔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네를 위주로 걸어 다니는 모습과 국내 쇼핑몰 이런 데 좀 찍으면서 여러분들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사가 났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남의 오피스텔 그리고 제주도 부동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분양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 지역 정보지 등을 살펴보면요, 정보지가 이 정도면은 실제 현장은 더 많이 떨어져서 빨리 팔겠다고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제주시의 노현동은 뭐 소위 말해서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 곳은 뭐 서울로 말하면 명동이다. 그리고 아파트들이 좀 있죠. 인기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분 중에 요즘 연락이 없으신데 제가 절대 사지 말라고 굳고이 아파트 거기 사지 마라, 너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용 2차 아이파크에 대해서 이게 그때 작년에 얘기했을 때 그냥 살 걸 그랬는데 2억이 올라가지고 10억 선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올릴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좋게 얘기를 해드려야지 그걸 또 가지고 내릴 것이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또 거기서 10억에서 13억으로 또 오를 것이다, 이거는 또 좀 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수요와 공급은 노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다. 부동산에서 이렇게 바람을 잡게 되면은 워낙 물건이 없기 때문에 오를 수 있는 기미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조용하게 있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현재 노용의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뭔가를 하여튼 살기 편하고 자기네들 그냥 고수하겠다 하는데 굳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전 절대 안 사기 때문에 절대 사지 말고 기다려라. 1년 전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얘기를 예측을 하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 근데 1년 전 파는 것도 1년 2년 전 그리고 사는 것도 1년 2년 정도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은 철칙입니다. 그래서 이때 노현동에 있는 워낙 제주도가 아파트들은 인기가 너무 좋다. 계속 뭐 피가 2억이 붙었다. 분양가보다 또 어떤 거는 뭐 2억 5천 붙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이 노현동 아파트 물건 나와 있는 게 전용 면적 86, 94제곱미터 4억 9,857만 원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원래 분양가가 5억 537만원, 5,530만원 낮게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사라고 했으면 지금 분양가보다도 2억에서 또는 2억 5천 더 주시고 물건을 사셨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두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커녕 아니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 2억 이상을 주는 게 아니고 새로 분양 받았던 집이 5,530만 원을 낮게 이렇게 물건을 팔겠다 나왔고요. 이거 연동도 아주 뭐 압구정동, 서울로 말하면요 정담동 이런 지역입니다. 이것도 지금 5천만 원 낮게 매물이 나왔는데 154.58제곱미터 깜짝 놀랐습니다. 15억이 넘는 1,410만 원의 매물이 나왔는데 와, 이게 제주도가 굉장히 비싸게 바가지를 엄청 씌워서 저도 그때도 제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인간이 뭐 문자에다 대고 내기를 하자. 제주도는 뭐 이제 앞으로 뭐래둘까 기억도 안 나네요.
뭐 2억이 아니고 뭐 10억이 더 오른다는 내용인가요?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뭐 입 다물고 있어라. 니 가진 게 뭘 하냐 이렇게 얘기했던 인간 좀 있었죠. 어디 갔니? 이리 와. 엎드려서 싹싹 안 빌래. 자 그리고요 84.96제곱미터도 분양가가 8억 8,530만원보다 7천만원이 내린 8억 1,513만원에 거래시장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노현동 연동에 사시려고 아파트 살려고 하는 분들 뭐 다 솔드아웃 됐다. 이거 지금 7천만원 5천만원 마피 나온 것들을 얘기하신 거죠. 피가 뭐 1억이 붙었다 1억 5천이 붙었다 절대 사지 마라 기다려라 했는데 이렇게 기다리라 해서 안 산 분들은 뭐 너무 잘 됐지 않습니까? 1억 벌려면은 7년을 모아야 되고 6년을 모아야 하는 돈인데 이런 분들은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 안 하나요? 돈만 조금 잃게 되면은 막 뭐라 그러면서 제가 굳고 말려서 잘 된 분들은 전혀 대답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디로 다른 데로 다 가셨나 봐요. 자, 서귀포시 제 집에서 한 10분 거리에 있는 중문동에 있는 건데요. 여기 아파트들도 분양가보다 여기는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하소장한테 뭐 그냥 막 물건이 지금 뭐 엄청나게 쏟아져서 잔금 치르기 전에 전세도 안 나가니까요. 이 돈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출 받아서 이자 내면서 막아야 되는데 지방분들이라 쉽지 않죠. 서울 사람들은 여기 지방까지 이자를 내면서 얼마나 오른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귀포도 인기 있는 중문동에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이 불투명까지 하다고 하네요. 대출까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뭐 잔금 못 치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분양했던 그 아파트 단지 자체가 이제 흔들 걱정스럽네요. 그래서 이 제주도에 엄청난 집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기가 있다는 아파트들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빌라나 뭐 상가라든가 펜션이라든가 타운하우스 이런 거는 오죽이나 할까 꿈도 꾸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주율은 입주자가 입주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통상 7에서 12% 더블로 이자를 내야 되죠. 연체 이자를 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입주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겠죠. 주택산업연구원은요 60%대의 낮은 입주율이 유지된다면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에 진입할 우려가 있어서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대응 강구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주는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 5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1961호. 지방 제주가 인구가 뭐 더 이상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줄지도 않지만은 그런 상황에 1961호가 미분양이고요. 에어룹에 있는 뭐 시 아파트라 하네요. 이런 것도 1순위 청약이 84명에 불과하고요. 집을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도 755 가구로 전원 대비에 3가구 감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강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잔금 못 내요. 잔금 못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냥 뭐 계약금만 걸었을 시에는 그냥 계약금 뜯기고 끝내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백기든 오피스텔 수양자들 해서요. 잔금 단계에서 포기 의사 밝히는 강남 오피스텔 수분양들 속출하고 있다. 기본이 10%에서 최대 20 또는 25% 저렴한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고요. 기준금리 동결에도 여전히 부담이 커서 황금성, 안전성 두루 살피면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양가보다 싼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마피 오피스텔 분양권이 강남권 시장에서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황금기 막차를 타고요. 고수익 임대 수요를 겨냥해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 수요자들이 입주를 앞두고 백기를 들고 있다. 잔금 안 치러요. 계약금만 먹고 떨어지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이제 그 계약한 거에 이자를 이제 몇 개월치 계속해서 밀리면은 이제 캔슬이 되겠죠. 그 집은. 그래서 이제 팔게 되면은 이제 20%에서
현재는 25%까지 싸게 살 수 있다. 근데 현장에 가보면 40%까지도 뭐 거저 덩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여기는 어디냐면요, 강남구 역삼동 이런 오피스텔 밀집 지역이기도 한데요, 대규모로 형성돼 있지 않은, 양쪽 다 건물이 있고 시커멓고요, 들어가면요 굉장히 어둡지요. 잘 사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예,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서 사셔야 돼요. 동네가 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그 주위에 건물들이 이제 어떻게 앉아 있나는 이제 지어져 있나, 이렇게 잘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건물은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건물은 정말 큰일 납니다. 강남구 역삼동 이런 2개 130 규모의 오피스텔에 30여실이 분양가보다 낮은 마피로 이제 새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대부분이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기를 앞두고 털고 나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값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 수익률을 남기시려면 오피스텔은 정말 싸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오피스텔, 강남에 잘 지은 오피스텔 같은 거 잘 사시면은 지금 40% 싸게, 8억이면은 40%면 한 6억대나 이렇게 사게 되면은 수익률이 4%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뭐 말씀드리려면 다시 제가 회원 전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강남구 대치동 뭐 말할 것도 없고요. 350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 역시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 잔금 내기 어렵다. 이렇게 손을 뱉기를 드는 주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은 멈췄고 부동산 회복세가 어떻고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또 문자로 한심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안 내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안 내릴 것 같으신 분들은 사세요. 자꾸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하지 마시고 사세요. 돈 있으신 분들은 빨리 사세요. 뭐 나중에 올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여기 와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딴 데 가서 얘기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사세요. 안 내릴 거니까 그 신념을 가지시고 부동산 사세요. 빨리. 자,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내 등취득세가 4.5%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잔금을 치른과 동시에 관리비가 아파트 수준하고는 완벽하게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나와 있는 뭐 내용으로는 뭐 관리비가 얼마 30 그렇지 않고요. 평당 아마 10,000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15,000원, 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도 워낙 저평가돼 있을 때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뭐 현격히 세를 놓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오피스는 또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한 4%, 5%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내죠. 저는 그 정도는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강남에서 제가 있는 곳 중에 청담에 여러 군데 오피스텔이 뭐 이렇게 분양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워낙 원가, 말하자면은 분양할 때 값이 높기 때문에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없다. 평당 얼마에 샀느냐가 중요하죠. 저처럼 평당 2,000에 샀는지 평당 7,000에 샀는지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익률, 말하자면 세를 주고 수익을 챙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을 수익이 날지 안 날지, 오피스 그리고 나중에 싸게 전평가에 산 거는 또 이게 능력만큼 그 가치를 할 수 있는 위치와 저평가가 돼 있는 이 값에서 오를 수 있는 거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 부동산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좋은 기사로 여러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저희 집에서 2-3분 정도 걸어 나오면은 쇼핑할 수 있는 곳입니다. TJ Maxx, 그리고 옆에는 놀스트롬, 이렇게 그 싸게 물건을 좀 파는 곳이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먹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 놀거리들, 쇼핑할 거리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놀란 것이 최근에 너무 사람이 갑자기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이게 소비가 완전히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번 그 7월, 6월 달께 워낙 CPI, 소비자 물가지수,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잘 나와서 정말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계속 폭등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전문 석학들은 여전히 끝없이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이 좀 늦춰졌을 뿐이지 이제 정말 돈 쓸 돈이 없어서 지갑을 이제 슬슬 많이 닫고 있고, 그리고 안 좋아질 것이다 또 계속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기 침체 없을 것이고 계속 주식시장도 좋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높이 올라가면 달러나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가고 그런 현상을 지금 계속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모르는 그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러분들 모두 투자에 조심하시고요. 경제에 많은 공부와 그리고 슬기로운 여러분들의 결정을 믿겠습니다. 오늘도 좀 제 동네에 있는 곳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